네, 반갑습니다. 탑티어 캡틴 최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탑티어의 코코입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한번 우리가 또 만나는 시간이죠. 네, 설렜습니다. 설렜죠. 네. 네, 설레고 정말 반가운 얼굴들인데 707 특수임무단이 나왔습니다. 와, 원래는 진짜 이런 거 707은 진짜 네, 안 찍는데 정말 노출을 잘 안 하는 부대인데 제가 처음 707을 알게 된 게 그 제3지대가 99년인가? 완전 옛날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있을 때 잠깐 그 YTN인가? 그런 데서 한번 찍었었어요. 네네. 그 얼굴 가리고 그때 막 한창 찍고 그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게 나오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궁금했어요. 얼마만큼 이렇게 또 멋지게 나오냐도 궁금하고 그리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비춰지나 일단은 이렇게 707을 알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나는 대한민국 군인단에 나온 707 특수임무단을 한번 영상을 같이 코코와 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첫 장면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 여기는 부대 이제 실내 사격장 주둔지에 있을 때 주둔지라고 하면 저희가 부대죠 그냥 부대에 있을 때 여기서 사격 훈련을 많이 합니다. 707에는 이 47 훈련장 국가대테러 훈련장에는 사격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둔지에서도 당연히 사격 훈련을 해야 되니까 실내 사격장이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환기가 와 너무 안 됩니다. 이게 실제 총을 쏘다보면 여기서 탄매와 그 다음에 이 납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기 시스템이 얼마만큼 좋냐에 따라서 이 실내 사격장은 이 퀄리티가 구분이 되는데 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사격을 조금만 하면 이 탄매와 납이 막 쌓이더라고. 그래서 이 뿌옇게 됩니다. 네. 뿌옇게 되고 네. 그러면 이 퀴퀴한 냄새도 나고 한 뭐 화약 냄새겠지. 그냥 뭐 실총이니까 이렇게 그냥 간과하고 넘길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음압 환기 적용이라고 해서 이 환기 시스템이 후방에 설치돼서 가동하게 되면 이 탄매와 납이 사격자 이 전면으로 나가게 돼서 그렇게 설치가 되면은 오퍼레이터들을 또 보호할 수 있고 이 사수들에게 건강을 조금 그래도 확보가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납중독 관련해서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대원들이 이 납중독 같은 정말 안 좋은 위험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입던 군복에도 납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세탁을 하고 빨아도 납이 남아 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퇴근을 해서 가정에 가서 가족들의 옷이랑 같이 빨게 되면 그 가족들의 옷에도 납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군복을 퇴근할 때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닌 다 부대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전투복 빠는 세탁기도 부대에서도 따로 놔야 됩니다. 따로 있어. 딱 그렇게 해서 따로 써서 전투복만 빠는 세탁기만 써야 되고. 맞아. 환기 실내 사격장도 굉장히 겉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얘기했듯이 그 음압 환기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지고 위에 설치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해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이 그거는 충분히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들더랍니다. 707에서 진짜 실탄 사격을 많이 합니다. 진짜 뭐 한 달에 개인이 쏘는 발수가 한 1000발? 정말 많이 쏘죠. 그렇게 쏘는데 전역하고 나서 이제 실탄 사격하려니까 10발에 3만원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한 달에 300만원씩 쏜 거야? 약간 이런 그때가 또 좋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많이 못 쏘겠어. 몇 번 나도 갔는데 이게 10발에 뭐 3만원. 와 예전에는 그냥 탄 뭐 100발씩 500발 1000발씩 신청하면 그냥 이거 언제 다 쏘나 그 생각으로 막 했었는데 그냥 막내도 있어요. 막내야 너도 더 쏴. 그러니까 나도 남아가지고 나머지 저 500발 남은 거 좀 500발 좀 사격 훈련 더 해라고 주고 일부러 인심쓰 넣죠. 가끔씩 이제 스트레스 사격도 합니다. 오늘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어. 그럼 마지막에 막 한번 갈겨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진짜 707에 대해서는 최초 리뷰네요, 그죠? 맞습니다. 토크? 진짜 최초. 그런 리뷰할 영상도 솔직하게 없고. 맞아. 707 훈련에 대해서 하는 것도 나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커리큘럼이나 이런 훈련 시스템을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코코 교관은 또 이렇게 또 영상에는 어떻게 나왔을지도 확인하면 좀 다를 수도 있죠. 네. 노력했던 이 707 대원들이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었을까 기대도 하면서 걱정도 되면서 그렇게 해서 봤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어떤 장비를 쓰는지 어떤 훈련을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서프레서 장착을 하네요. 자, 소음기 장착은 현대전에서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300 블랙
또 이 암흑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소음에 큰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필수인 이유는 이제 소염기에서 나오는 화염으로 인해 기도 노출이 될 수 있고 이 CQB 같은 초근접 전투에서는 옆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기 장착도 필수가 된 요즘 시대이고 역시 이렇게 보면 소음기 장착도 되게 전문 요원이므로 숙련돼서 예, 금방 딱 결합하고 있는데 저 그냥 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잘못 결합하면은 배플 스트라이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탄이 소음기에 맞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되게 위험한 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진짜 숙련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딱 봐도 확실히 전문 요원다운 네, 많이 다뤄본 게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계속해서 한번 네. 봅시다. 이제 총 총들이 많이 네. 이제 총이 나왔네요. 이제 화기 보이는 총기는 뭐죠? 보이는 총기가 그러니까 스카라는 5.56mm 총기입니다. 그러니까 벨기에산인데 그러니까 스카가 그러니까 두 개 버전이 생산됐습니다. 두 개 버전 생산됐죠. 네, 스카 L이라고 해서 5.56mm 탄을 사용하는 네, 있고 그 다음에 중량 버전인 스카 H라고 해가지고 좀 더 파괴력이 센 7.62mm 탄을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 길의 총열이 그러니까 H에도 세 가지 배럴이 있고 네, L에도 세 가지 배럴이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근데 이제 707에서는 707에는 뭐 쓰고 있어? 스카 L이 들어갔습니다. 다 L. 네, 다 5.56mm. 다 L로 들어가. 네. 707은 개인당 이제 5.56mm 주화기 한정, 보조화기 9mm 네, 한정 이렇게 지급을 받는데 맞아요. 그 외에 팀에서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샷건, 뭐 전자충격총,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더 지급받는 위치도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달고 있는 게 AM 포인트 같은데. 네, 에임포인트 사이에서 만든 네, T2라는 T2 조준경. 네, T2 조준경. T2라는 조준경인데 신뢰성이 진짜 그냥 검증받은. 이게 되게 신뢰성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 특수부대에서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T2하고 T2하고 네, 볼텍스 쇼스코프를 사용했었습니다.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아닙니다. 처음에 T2 쓰다가 이제 쇼스코프로 이제 전환을 바꾼 거야? 네, 바꿔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놈들이 입장이 블랙 멀티캠이네, 그죠? 네. 그러면 멀티캠이 지금 여기 코크가 입고 있는 게 이제 멀티캠 기본 패턴이고 형태예요. 이 색깔도.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 707 인원들이 입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제 디자인의 패턴인데 색상이 그 대신 블랙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707에서는 특전복 그리고 뭐 이제는 뭐 흑복, 멀티캠, 뭐 지금 뭐 추가된 블랙 멀티캠 그리고 사복. 네, 그래서 작전 환경과 임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복장을 입고 훈련을 합니다. 그건 정말 필요한 거죠. 네네. 이거 되게 뭔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멋있다. 멋있다. 뭔가 야. 장비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총기에 부착된 이제 장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조준경은 1에서 4배율이 가능한 엘칸 스펙터를 사용하고 엘칸 스펙터를 사용했네. 그래서 1배율서부터 4배율까지 조정이 가능한 4배율까지 가능합니다. 네. 표적지 시계는 디바레 그리고 숏파이어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음기 커버도 착용했고 손 커버. 네. 그리고 탄창은 레서 탄창이라고 해서 요즘 뭐 델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탄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스톡이 스카 스톡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스카 스톡이 아니고 매플 CTR 스톡으로 교체를 했고 이제 레일도 원래 이제 기존 스카가 피카티니 레일인데 피카티니 레일이 아니네요. 엠락 버전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엠락 버전으로 많이 교체를 해놨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카가 좀 뭉툭한 편입니다. 뚱뚱한 편인데 스카가 다 좋은데 모양이 너무 빵빵해. 그러다 보니까 총기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함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톡하고 레일을 저렇게 이제 교체함으로써 어떤 총기 핸들링하는 데서 좀 더 편해지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지금 똑같은 세팅에 딱 볼테스만 달고 있는. 똑같이. 네. 요거는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잖아, 그래도. 네, 확실히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그 트레이닝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쇼스코프. 지금처럼 엘칸이나 또는 볼텍스 같이 배열 조준경을 사용할 때는 배열 조준경 마운트가 충분히 그러니까 앞으로 밀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끝까지 밀려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스톡 길이를 조절했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야투경을 이제 낀 상태로 그 배율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톡을 최대한 늘려놓고 내가 야시 장비를 낀 상태에서 배율경을 또는 쇼스코프를 바라봤을 때 보여야 되는데 조준이 가능해야 돼. 네, 조준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뒤에다 달면 견착이 안 되겠죠. 맞아. 견착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최소화했을 때는 나안으로 조준이 가능한 위치에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지시 같은 경우에는 장착할 때 진짜 이 총구하고 최대한 가깝게 장착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요거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전면 아이언 사이트나 총구 부착물에 라이트가 불필요하게 반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루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확산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퍼집니다. 레일에도 아이언 라이트가 산란되어서 야투형의 불필요한 반사광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토 게이팅을 작동하는데 그 총구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에 다는 것이 맞아. 가능한 가장 앞쪽에 이렇게 레일 앞쪽에 다는 게 낫고. 지금 보면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조금 생각보다 뒤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충분히 또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이거는 또 그립을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얘가 최대한 또 앞쪽에 있으면은 좀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용하는데 또 본인 여기에 또 셋이 맞춰져 있으면 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 헬멧이 이 크라이 에어프레임 사용하고 있네요.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크라이 회사의 그 에어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고 야시 장비는 사한 GPMBG 18을 GPMBG 18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거워. 맞습니다. 공사키보다 좋은데 이 사한보다는 저는 양안이 들어왔으면 진짜 좋았다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사안이 있다 보니까 더 뭔가 이 보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모르는데 불편해. 그리고 또 헬멧에 그냥 부착된 거 위에 이 부착되어 이거는 트리로바이트라는 PR10별 라이트도 있네. 달고 있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되게 밝더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키고 다니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사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탄피에 실제로 이제 잘 찍었다. 이게 잘 찍었다 나오는 게. 네, 지금 이 친구는 좀 다르다. 네, 좀 다르지 않습니까? 표적지 시기가 다른 걸 달았네. 네네, 앞에 이제 마울이라는 표적지 시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도 다릅니다. 헬멧도 다른 거네, 그죠? 네. 헬멧도 보니까 이거는 엠텍, 엠텍을 사용하고 있는 거 같네요, 그죠? 그리고 야시 장비 같은 경우에도 04K. 야시 장비 04K. 그거를 두 개로 04K를 단하는 이제 마운트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양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불편한 걸 사안을 아니까 이렇게 단알 04K를 두 개를 마운트 연결해가지고 쓰네. 네네. 결국에 양안이 장점이 있어서 일단 가벼워야 되고 이걸 쓰면 야시경 무게가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목이 아파. 맞습니다. 707의 장비를 전력화하는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장비뿐만 아니라 이 전술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쿠 교관도 현역 때 TF에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뭐 장비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전술을 연구하는 이제 TF를 했었는데 저 친구들과 함께 정말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또 싸우고 했던 멋진 친구들입니다. 맞아요. 거의 출근해서 밤까지 정말 많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부대나 이런 훈련 체계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다 정보를 일단 수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한테 가장 알맞는 그런 것들을 뭐 제시하고 테스트해보고, 저도 이제 작전과에 있을 때 많이 도와주고 같이 자료나 뭐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했는데 TF 인원들이 고생하고 정말 이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 근데 이게 딱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저도 이제 TF 썼을 때 결국에 또 지휘관이 이제 교체되면서 또 1년 조금 넘게밖에 TF를 못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또 해체가 됐는데 제가 조그만 어떤 바람이라면 그러니까 시대는 발전하고 정능력 또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비나 전술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연구하는 이런 TF가 계속 운영되면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편적인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대테러 특공대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707은. 그리고 가장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 임무에 따라 부대가 더 커졌기 때문에 부대가 커진 만큼 정말 이런 그 장비를 개발하고 훈련을 개발하는 이런 집단 그리고 특정 조직이 더 힘이 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또 적용시켜주는 지휘관은 그렇게 발전을 해줘야 되고, 어느 회사든 이 R&D가 있잖아요. 그래서 R&D 부서가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인원들로 인해서 707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07을 엄청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와중에 전환군이 짝짝 갈라지고 있어요. 저도 좀 미쳐서 현역 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는 더 미친. 그래요? 네, 진짜 거의 그냥 애인입니다. 모르지 하루 종일 24시간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타겟이 보면 레일이, 이 장면 지금 여기에 영상에 레일이 보이잖아요. 이게
타겟이 다 자동 시스템이 돼가지고 내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네네네. 전후, 좌우 그냥 거리 이런 뭐 조정이 다 된다는 거죠. 멀게 가깝게 그리고 갑자기 표적이 회전하는 네, 거죠. 90도, 180도, 180도 해가지고 이제 오픈되는 거. 네. 또 여기서 좀 살짝 또 디테일한 게 보이는데 저렇게 저도 저 위치에 위치했었는데 되게 분실하기가 싫습니다. 여기 보면 랜야드까지 딱 걸어놔서 랜야드를 걸어놨네 보니까. 그 분실되지 않게. 분실되지 않게. 그러니까 완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디테일을 좀 신경 쓴 모습입니다. 훈련에 나선 요원들 특수부대인 만큼 사격에 있어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게 조금 생소했어. 이 표적지가 네네. 나 때는 없었거든. 이렇게 해골. 네. 해골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엑스레이 표적지라고 하는데 이게 킬존에 그러니까 정확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사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적지입니다. 시공실에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표적지에서 개인 장비까지 좀 나오지는 않는데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진짜. 그죠? 네. 보여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볼트 커터 휴대하고 있네. 네네. 그리고 이제 보자. 그리고 플래시뱅, 네, 플래시뱅 파우치를 이제 뒤에 부착하고 네, 있네. 네. 그러니까 뒤에 부착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사람이 빼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당 셀이라고 하는데 그 조당 볼트 커터, 해머 그리고 크로바 이렇게 기본적으로 챙겨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부족하죠. 다 이게 다 돌아가진 않을 네, 텐데. 다 그죠? 돌아가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도 빨리 이제 지급이 돼서 작전팀에게 그냥 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 소유가 있으면은 그만큼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근데 이거 보여주는 자체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소유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래시뱅 파우치는 이제 뒤에서 저렇게 달아서 뒤에 있는 인원이 빼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이나 측면에도 플래시뱅을 휴대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쓰는 거. 네, 직접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네, 그리고 토니켓 보이시지 않습니까? 토니켓도 보이네. 네, 이 토니켓 같은 경우에도 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위치에 휴대를 합니다. 다 이제 똑같이 동일한 휴대에 위치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동료가 부상을 당하면 네, 내 거를 빼서 써주는 게 아니고 그 부상당한 동료 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 그러니까 부상당한 인원 거를 가지고 그 인원을 처치해 주는 거죠. 네. 이거는 다 똑같은 위치에 휴대해야 응급 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하지만 그 뭐 메디컬 같은 거는 내가 편한데 그거는 뭐 급하게. 네, 근데 이제 여기 다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도 이거는 처음 보긴 했는데 보면은 이 친구는 또 메디카이가 홀스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홀스터에 달아놨네. 네, 맞아.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그건데 왜 홀스터에 달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총은 그러니까 머슬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맞게끔 권총을 보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 맞아. 그러니까 머슬 메모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메디카이 이런 것들은 되게 생소하고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뺐습니다. 잘 안 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저 메디카이를 써야 될 때 아마 그 머슬 메모리가 안 되어 있으니 오히려 잘 자기가 화제하기 좋은 위치에 그 항상 머슬 메모리가 되어 있는 그 권총 쪽에 빠르게 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달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보이잖아, 그죠? 지금 소음기에 소음기 커버를 씌워서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음기 커버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격 시 그러니까 소음기가 뜨거집니다. 진짜 뜨거워지. 뜨거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 그러니까 화기를 교환했을 때 그러니까 소음기가 여기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화기가? 그때 소음기가 뜨거운 상태로 되면 데입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여기 허벅지에 진짜 화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도 화상 입은 적 있어. 그래서 그 데임을 방지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야간 투시경은 그러니까 적외선의 대역을 그러니까 빛을 증폭시킵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야시 장비는. 근데 이제 모든 열을 가진 물체는 그러니까 적외선을 그러니까 발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복 사격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총구 부착물, 그러니까 소음기나 소음기 같은 경우에 소음기 등은 이제 야투경에 그러니까 발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스 피스톤이나 뭐 직동식 총기에 가스 튜브 또한 발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적도 야시 장비를 봤을 때 기도 노출이 그래서 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있겠네. 그리고 또 소음기 커버를 장착함으로써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또한 야간 표적 지식기, 아까 그 표적 지식기 가면은 반사광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반사광도 한층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음기 커버를 씌워서 사격을 훈련을 합니다. 예. 동일한 머슬 메모리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간 다루고 야간 다루면 유리하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정립이라 그러니까 뭔가 돈